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장관들도 언론에 자주 등장해 이 정권의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스타 정권론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한동훈 장관이 언론에서 스타로 주목받는 것 같은데요. 다른 장관들 비교해서 남다른 패션 감각도 있고 언변도 좋아서 지금 팬클럽도 생기고 팬덤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진위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띄워주는 분위기,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짚어야죠. 네. 지난 7월 25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의원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이 공수 참가 방패로 해서 한번 붙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친윤 평론가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근데 그날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박범계 장관이 조금 조목조목, 더 따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짚을 건 잘 짚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궤변으로 답변을 많이 했어요. 동문서답식으로 하고. 말만 들으면 아주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얼핏만 봐가지고는 한동훈 장관이 마치 조리 있게 설명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따져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동문서답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법률용어로 기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궤변이라고 하죠. 예. 언론들에서는 호평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예. 말하는 것만 봐서는 누가 봐도 이건 한동훈 장관이 박범계 의원보다 말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에서 보면은 좀 그렇고, 네. 중간에 박 의원이 좀 뭔가 말이 막힌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계속 막 따지고, 막 제 말이 맞다고 막 우기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전 이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네. 장관은 검사지 않습니까? 네. 검사들은 원래 주장하는 게 1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판사들은 판단하는 게 1이지 않습니까? 아마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처음부터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국무위원들이 기자들 카메라 앞에 쓸 때는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네. 국민들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 더듬수도 넣고 막 그러더라고. 처음에 신경전이 그래서 있었어요. 처음부터. 뭐 물어도 질문을 못 들은 척 한다거나, 다시 한번 말해달라거나. 헌법의 포괄이익 금지 원칙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포괄이익 금지 원칙.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고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박 의원이 그 다음에 그래서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죠?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넘겨짚지 요건에 마시고 해당한다고 제가 묻는 생각하십니다. 질문에 답을 하세요. 자기가 넘겨짚어가지고 인사정보관리단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넘겨짚지 마시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 박 의원이 이렇게 약간 언성을 좀 높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짚었잖아요. 유튜브 방송에서. 네. 명백하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그대로 따지는 거예요, 박 의원이. 뉴스버스 보도도 하고 유튜브 방송에도 지적을 했지만,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있잖아요. 예. 예. 헌법 96조에 행정 각 부의 설치, 조직, 그리고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박 의원이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꺼낸 거예요.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들어보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우리 유튜브 방송할 때 조세법률주의도 얘기하고 재형법정주의도 얘기했잖아요. 예. 다 헌법에 이 법률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런 법률로 규정하도록 된 게 헌법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이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뭐냐면, 정부조직법 제32조의 법무부에 인사란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임 규정은 있어요. 네. 위임 규정은 있는데, 이 직무 범위를 정한다는 헌법 규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무부 직무 범위의 대통령 인사와 관련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예.
없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시행령으로. 예. 그러니까 그 시행령이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위임받는 시행령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시행령으로. 네네. 근데 직무 범위에 없는 업무를 하려면 법률로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행령으로 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위임을 못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가 인사 규정이 없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인사를 하게 되냐? 그러니까 답변이 이거예요.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 동문서답하고 있어. 인사혁신처가 고유 권한이다. 인사혁신처가 그 인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있잖아요. 그럼 인사혁신처에서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인사혁신처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줬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한 장관은 그래서 오늘 이제 법사에서 나온 얘기가 아까 금방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폐지 결단으로 대통령실 인사 업무가 사실상 없어진 면이 있다. 그걸 대행하면서 바뀌는 김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투명하게 할 수 있나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면은? 아니, 뭐 투명하게 했으면 지금 인사가 이렇지 않겠죠. 네. 근데 일단은 이 위임이라는 게 네. 진짜 정말 그냥 말만 놓고 위임 딱 하면은 뭐 당연히 내 업무를 뭐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거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위임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제 아예 할 수 없는 업무를 다른 데다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한 장관 말처럼 민정수석실에서 원래 인사혁신처의 인사정보 업무를 위임받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까지 해왔던 그렇죠. 근거는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있고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같은 걸 보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좌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의 인사 얘기가 들어가 있는 네. 거라서 위임을 받아갖고 업무를 했던 것이고 법무부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생짜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네, 바로 그래서- 그 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거 굉장히 위헌적이다. 네. 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분이 스피커가 크니까 네. 말을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예. 지금 그리고 그래서 나서 이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까 인사검증 업무를 그러니까 법사에 출석해서 법무부가 왜 하느냐? 그러니까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라고 그랬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위임을 받았습니까?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듯이 그 위임을 계속 이렇게 해서 확대 해서 계속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법무부 장관이 다 하면 되잖아요. 경찰 업무도 위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 하시면 될 지금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았고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행정 각 부처의 업무 범위를 정해놓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 행안부의 문제가 행안부 경찰국이 문제가 되는 것도 행안부 장관의 업무 중에 치안 업무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갖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경찰국을 두려고 하는 데서 지금 빚어지는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뭐 거기다가 뭐 필요하면 수사 지휘도 하시겠다는데 아니, 그런데 네. 그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시행령으로 했고 하려다가 보니까 상위법 위반이죠. 그렇죠. 바로 위헌이죠, 이게. 네. 그래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아까 들어봤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법에, 좀 시행령에, 법에 없는데, 법에 근거가 없는데 왜 시행령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네. 말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예. 말빨에서 밀린 거거든요. 누구, 박 의원 말씀하시죠. 말빨에서 근데 아니, 밀린 거예요. 아니, 말빨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장관에 대해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얘기를 해버려요, 불리하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문서답.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 규정은 되지를 않아요. 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네.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이 없다. 헌법과 법률에 그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아까 그 규정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대해서. 학대에서. 네. 네. 또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인사관리단에서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법률 위반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리합니다.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도 해서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판단받았고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도 그냥 넘어가요, 사실은. 이런 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시행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잖아요. 그때 대정부 질문하는 걸 보면 네. 박범계 의원이 그래서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네. 딱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계를 얘기하려는데 대학 동기고 연수원 동기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초록은 동색이다 딱 한마디 하고 넘어가니까 이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제 그때 이걸 갖고 설명을 했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기사도 쓴 거지만 6월 2일 날 아마 2일 날인가 뉴스버스 보도에 있을 거예요. 법제처 자체가 발간한 그 2021년판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게 되면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 근거 없이 위임하게 되면 위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어디가 나와 있냐면 법제처가 한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정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심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법제처에도 이렇게 딱 규정이 다 돼 있는데 법제처장이 따르질 않네요. 법제처장이 따르지 않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법제처장에서 법제처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동기가 하고 있는 법제처장으로 있는 그 법제처에서 그 법제처에서 판단을 받아서 시행령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궤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궤변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그게 이제 근데 요거를 그냥 딱 영상만 딱 봤을 때는 네. 정말 그냥 한동훈 장관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네. 네, 그거는 정말 언어 전달 네. 네,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질문이 다소 아까도 말씀했지만 좀 치밀하지 못하던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맞는 얘기를 해도 맞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렇죠. 그날 네. 저도 보니까 좀 약간 박 장관이 박 의원이 좀 답답하게 좀 보였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기자 너,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뭐 좀 도표 같은 걸 그려와가지고 보면서 설명하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죠. 뭐 하여튼 파워포인트로 가져와서 보고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던데 조금 이 한 장관의 궤변을 갖다가 좀 까부셨으면 좋았었는데 그게 그렇죠.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토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게 국회의원들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것도 있고 언론 네. 저는 언론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언론이 사실 굉장히 한 장관을 좋아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거는 아니 친윤 언론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우호적인 어떤 그 몇몇 언론이 아니어도 좋아해요. 네. 왜 그러죠? 기자들 보면은 제 옷을 잘 입고 패션 감각이 패션 있어요. 멋있고 그 네. 기자들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한 사람이에요. 프렌들리.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호감 있게 보는 분들도 많고 네. 오늘 이제 어떤 기자는 법사위 회의 가는데 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철험회가 괴롭히지 않을까요? 아, 네.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래서 기사들도 보면 이 말만 전달을 해요. 그날 나온 기사들도 그렇죠. 이렇게 박 의원은 뭐라고 물었고 한 장관 뭐라고 답변했고 뭐라고 해서 맞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설명해야죠. 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 장관 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것과 법무부 이번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은 거는 등치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그 등치시킬 수가 없는데 한 장관은 등치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도 잘못이다. 네. 이렇게 지금 한 장관이 맞받아쳤단 말이에요. 궤변으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기망. 그러니까 왜 거짓말인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날 박 장관은 틀린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더라니까요.
뭐 시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보통 보면 공무위원들이 네. 국회의원 질의를 받을 때 중간에 말자르고 달려들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말을 자르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저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는 것도 국회의원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더듬수를 놓는다거나 말을 다룬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2차전이 뭐였냐면 인사얘기가 한번 붙었었잖아요. 검찰 예. 인사얘기 가지고 검찰총장이 지금 장기 공백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대검 참모들까지 인사를 다 해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그 검찰총장 패싱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붙었어요. 주고받고. 네.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죠. 네, 그렇죠. 네, 내용이 다른 건데 이것도 개변인데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의견을 정말 청취만 하고 그래서 반영을 안 한 측면이 아니 있죠. 그래서 저기 네. 그딸 이제 박 의원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나중에 1시간 얼마 들었고 2시간을 2번인가 해서 2시간씩 들었다든가 이 얘기를 하긴 자기는 가만히 했잖아요. 있고 윤석열 혼자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 장관은 또 뭐라 그래요? 검찰에 한번 물어보라. 나만큼 검찰 의견을 잘 들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확인도 하기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한 장관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주변 친한 검사들한테 물어봤겠죠. 그때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네. 이제 이원석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잖아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네. 하니까 직무대행에게서 들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건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얼마나 의견 수렴을 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직무대행한테 듣는 거하고 총장한테 듣는 건 전혀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꾸 뭐 옛날에도 인사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 들어섰을 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네. 앉힐 때 1차 아마 인사했을 거예요. 그 인사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총장 임명하고 그 다음에 또 인사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예, 처음에 1차 네. 검사장하고 처음에 윤석열 지검장부터 임명을 했죠. 검찰국장까지. 한번 하고 그다음에 네. 총장하고 나머지 그렇죠, 인사 이렇게 그렇죠. 했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근데 그 얘기도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얘기를 들면서 검찰총장 패싱 얘기하면서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를 하냐 이렇게 따지니까 문재인 정권 초반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했다라고 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근데 이분은 다 하셨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상황도 달라요. 지금 상황. 그 상황은 뭐냐면 그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돈봉투 많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 검찰국장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 자리에서 돈봉투를 돌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검찰국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감찰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먼저 인사를 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검찰총장이 임명된 다음에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보기에는 같은 상황 같지만 전혀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상황들입니다. 근데 다른 상황들은 언뜻 갖다가 같이 등치를 시키는 그 재주가 있어요, 지금. 한 장관이. 기망. 기망이죠. 대변이죠, 대변. 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잘 짚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언론에서 짚어줘야 되는데, 언론이 좀 아직, 발언만 옮기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떤 진위 구분을 해주는 게 좀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만큼은 네. 언론이 유독 그런 측면이 있고 이거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은 가리지 아니, 않아요. 왜 그러냐고요? 요거는 이제 선배랑 저랑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2016년에 국정농단 특검이 있었잖아요. 선배가 네. 취재하셨던. 네. 네, 그 사건 있고 나서 그때 당시에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그때 아마 특검에서 이제 이규철 대변인이 있고 이제 한동훈 장관도 많이 이제 브리핑도 네네.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장에 투입돼 있던 기자들이 지금 법조팀 기자들 주축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사실상 회사의 허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네. 그때 대변인도 아니었잖아요, 안 장관. 근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다음 대변인, 이규철 대변인이 네, 있었는데. 대변인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그럼 했었다는 건가요? 네,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이제 중앙지검과 3차장. 네, 그때까지만 해도 차장검사장이 공보 기능을 하죠. 네, 공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차장검사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은 한 장관의 그 부분은 좀 높이 사둘 만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것도 좋은 기자들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기자들 전화를 피하지는 않는다면서요.
제전화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하고. 하고 또 하나는 이 가끔 보면 이렇게 걸어가고 할 때, 그러니까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 기자들이 쫓아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나 카메라를 대놓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은 딱 카메라 앞에서는 가방 내려놓고 옷 매무새 거쳐 잡고 이렇게 손도 가지런히 해서 답변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이게 아까 그거잖아요. 언론이 이게 기자들이 묻는 질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묻는 질문인 것과 똑같이 국민들을 보고 답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한정관이 약간 그런 의식이라든가 마인드는 돼 있구나라는 거는 보여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네. 그거는 본인이 검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피의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검사는 네. 자기가 불리할 게 없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럼 불리할 게 뭐가 있어요? 완전 반드시 그렇진 않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태도나 네.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얘기를 할 때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네. 네.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엔 애티튜드 문제, 태도 문제는 그래도 좀 뭐랄까 저도 호감을 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좀 또 들어가 보자고요. 네, 네. 호감과 네, 취재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심지어 이제 좀 사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좀 날리셨다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정신 못 차리는 분들 많거든요. 네. 아마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그런데 네. 카메라가 없는 데서는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엊그제 그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하고 내려와서 기자실에서 업무 브리핑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공직자는 언론의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앞에서죠.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기자가 할 얘기가 좀 제가 있잖아요. 할 얘기가 많죠. 네. 아니 이제 저희가 고발사주 사건을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검언유착 의혹을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동기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검언유착 수사 기록을 좀 입수를 해서 보니까 이제 한 장관이 굉장히 채널A하고 밀접하게 이제 네. 대화가 오고 간 것 가서 네. 추정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한 장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네. 카톡으로 질문을 했더니 차단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했길래 차단? 그때 왜 그랬냐. 아니, 이제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냐 이제 이런 네. 확인을 한 거죠. 저희는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차단을 하세요. 아니 사실관계만 물어보는데 왜 차단을 했을까? 차단할 그러게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불편한 질문하면은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니 네. 본인은 차단하시고 이건 네. 뭐 좀 이게 황당한 거죠. 무슨 질문? 아까 불편한 질문이 뭐가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때 네. 당시에 MBC가 2020년 3월 31일 날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31일 날 보도하기 전에 3월 22일에 이미 네. 채널A는 MBC 보도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할 거라는 걸. 그렇죠. 미리 네.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한 장관한테 알렸겠죠. 네, 알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공동 대응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네. 그 한 장관이 이제 전화를 막 10여 차례 막 그 법조팀장, 채널A 네네. 법조팀장을 들들 볶았던 모양이에요. 네, 소위 말한 네. 볶는다는 표현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조팀장이 한동훈 때문에 힘들다고 네. 네,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어. 네, 그런 와중에 그 이제 다른 이제 채널A 기자가 MBC 네. 리포트를 미리 빼온 다음에 또 한동훈 네, 장관한테 한동훈을 보내주기도 줘라.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럼 좀 덜 하겠죠. 네네.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이분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네. 한동훈과 몇 번 통화했고 무슨 내용이었고 MBC 기자가 질문한 걸 뭐 한동훈 장관이 다시 또 이거를 이제 채널A에 전달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 네. 나는 이렇게 답변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보도 내용을 미리 알려준 것까지. 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죠. 네. 그 결국은 그럼 그 다음에 문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네. 전화 안 받으셔서 네. 제가 카카오톡으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짧게 남겼죠. 네. 네. 근데 이게 카톡을 저랑 꽤 많이 하던 사이였고 뭘 많이 했었어요? 원래 뭐 예전에 취재할 네, 때 뭐 취재할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서로 뭐 음. 재밌는 글 같은 거 있으면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랬었는데 저기는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 뭐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네. 거 하면 또 뭐 이제 기사를 써달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이런 건 뭐 없었어요. 그렇게까지는 뭐 하진 않고 네.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 경우는 종종 있긴 했습니다만 네. 네, 그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이 회사 들어왔을 때 뉴스버스 들어왔을 네. 때 작년 6월이죠. 그렇죠. 네, 작년 6월에도 저는 이제 알리질 않았는데 한 장관이 먼저 알고 네. 이직 축하드린다고 건투를 빈다 뭐 이제 이런 것도 보내시고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좀 불편한 거 물어보니까 차단을 하더라고요. 고발사주 보도 우리가 했을 때
이후에 이제 거의 연락이 딱 끊겼죠. 사실 윤 대통령은 고발사주 보도 때 차단했었잖아요. 뉴스버스. 네, 저희 선배 기자가 네. 전화를 했는데 안 받다가 네.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통화가 됐죠. 첫 보도를 하기 전에 이제 사실관계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죠. 안 받아서 그렇죠.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접촉이 됐잖아요. 예. 접촉이 돼서 용건 얘기를 하고 연결을 좀 전화 받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전화했더니 전화가 차단돼 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곤란한 질문이 들어가면 다 차단을 하나 봐요 지금. 뭐 네. 언론 프렌들리한 척은 하지만 사실은 네. 네. 겉으로만 그렇고 자기한테 유리한 때만 그렇고 네. 불리할 때는 과연 그럴지 좀 이 부분은 한번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네.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따 한번 또 해보려고요. 안 풀렸어요 아직? 기자 수첩을 썼으니까 네. 이따 저녁 때 한번 또 해보려고. 네네. 네. 오늘은 이제 오늘 또 법사위가 있었는데 오늘 거는 조금 더 챙겨봐서 또 뭐 할 부분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 지금 결국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유연성, 그러니까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요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아니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게 투명화, 객관, 투명성이 높아졌습니까? 와서 설명을 안 하잖아요. 누구를 했다라 이런 설명 전혀 없잖아요. 아니 음주운전 어떤 근거로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했으면 그거는 밀실에서 한 거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하면은 투명화된 거다. 이게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 어차피 네. 뭘 물어보면 인사사안이라고 답변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인사사안이라고. 네. 그런데 뭘 가지고 어떤 투명화됐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뭐 세평조회도 하셨고. 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그 논란이 있긴 했었어요. 그 권한, 지난번에 이제 그 대정부 질문 때도 박범계 의원이 왕중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단한 권한이 아니라는 취지로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제 입장에서는 직무와 책무에 가깝다. 권력이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럼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려놓고 거기서 왜 인사혁신처에 주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가냐고.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발언하고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그 권성동 의원이 사적 채용 이게 드러났을 때 구국 가지고 뭘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좀 오늘 이것도 우리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아니다 가입표를 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1차적 검증 객관적 검증만 해서 대통령이 의뢰하면 그걸 받아서 검증만 해서 주는 건데 그게 무슨 권한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대로 권한이 아니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니면 대통령실도 뭐 인사비서관도 있고 하니까 네. 그쪽으로 뭐 끌고 와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하는 것도 그 법무부가 왜 그걸 맞냐 하니까 하는 것 중에 하나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데 특장점이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법무부는 검찰의 상위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검찰의 이 수사 자료라든가 이런 게 이용되지 않도록 밀실 칸막이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정점을 파악하는 데 특장점이 있다. 이 얘기는 사실 확인하고 특장점이 있다라는 게 이 얘기는 언뜻 보니까 이거 수사 자료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으니 그럴 우려도 있고. 예. 정말 이제 그 되게 한동훈 장관이 뭐 되게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에 나오는 인사 카드에 나온 정도의 뭐 개인의 이런 뭐 범죄, 법률 이런 거는 네. 일반인들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뭐 자기네 전문적이라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사실, 오히려 그러면 경찰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 확인. 예전에 다 경찰에 했었잖아요. 청와대가 경찰 정보 쪽에 의뢰를 해서 경찰 정보에서 어떤 평판 조회 같은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경찰이 그런 부분에 평판 조회라든가 이런 더 특장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경찰을 안 주고 하필 법무부에 한동훈 밑에다 두느냐.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다 피해가면서 뭐 별 권한도 아닌데 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진짜 뭐 말은 투명하고 객관화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다음에 뭐 어떤 인사 후보자 나왔을 때
정보를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법무부에 다 요청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해 보면 알겠죠. 네. 이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지 그렇죠. 아니면 이거는 인사 사안이라서 공개 못 합니다. 이런 답변을 보내는지 그렇죠. 이건 두고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아마 이건 답변 안 할 걸요. 네. 인사 사안이라고 해서. 뭐 친한 분들한테는 살짝 흘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흘릴 수도 있겠죠. 그게 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위험합니다. 네,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 한번 또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또 그림이 뒤에 바뀌었어요. 마릴렌 먼로에서 체게바라로. 네. 마릴렌 먼로는 그때 얘기했지만, 헐리우드 영화의 상징이잖아요. 네네네. 또 우리, 여기 이제 체게바라는 혁명가, 그렇죠. 보였고, 두 분이 이제 극과 극인데, 이 작품은 저희 뉴스버스에서 소개된 바 있는 그 김동현 화백의 판화 작품입니다. 저희 뉴스버스는 이 작가들이 지속 가능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조금 지원하는 취지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구매 의향 있으신 분들은 newsbus2gmail.com으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